상태가 되어야 내가 다시 연락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반갑고 궁금하고 나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때를 공략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재회에 관련된 컨텐츠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상담 드리는 분들 중에 절반에서 절반 이상이 재회에 관련된 상담이에요. 보면은 재회 상담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 어떻게 보면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게 본인을 위한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아직 많이 사랑하는데 내가 당장 이 사람 없이 사는 게 너무 외롭고 공허해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아프고 이 슬픈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 혼란스러운 현실을 맞이하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이런 마음이 지배적이란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재회를 바라시는 것이 조금은 욕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태도로 재회에 접근하신다면 오히려 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느냐? 제가 중요한 2가지 요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의 마음을 조금은 누그러뜨리고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즉,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으로는요, 먼저 이별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별을 말했을 때 온전히 받아들이셔야 해요. 분명히 처음 이별을 맞닥뜨렸을 때 현실을 부정하게 될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이대로 헤어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하루빨리 상대방을 붙잡고 싶고 상대방의 생각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크겠죠. 그러면서 무작정 감정적으로 매달려도 보고 전화도 50통, 100통씩 걸어보고 장문의 메시지를 구구절절 보내도 보고 화도 내보고 울기도 해보고 집 앞에도 찾아가 보고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매달려도 보고 정말 많은 방법을 쓰실 겁니다. 일단은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방법은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먼저 이별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재회를 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이별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부터가 재회를 시작하는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말한 이별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으로 별거 아닌 걸로 홧김에 이별을 한 게 아닌 이상 상대방이 하루아침에 이별이란 것을 결심한 건 아닐 겁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니 분명 몇 날 며칠 고민도 하고 신중하게 고심해보고 생각을 아주 깊이 한 후에 어렵게 내린 결정일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내린 결정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말한 이별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일단 상대방도 헤어짐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쌓아 올렸던 나에 대한 경계심을 이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만 쌓아 올리게 될 거예요. 나에 대한 경계를 쌓는 행위를 잠시 멈추게 될 겁니다. 그 결심을 존중하지 않고 우린 이대로 헤어질 수 없어 라며 무조건적으로 매달린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계속해서 더 멀어지고 결국에는 차단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계의 벽만 더 쌓아 올리게 되고 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방이 이별을 말했을 때 받아들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재회에 필요한 첫 번째 요소로는 존중입니다. 상대방과의 이별을 받아들이셨다면 그 다음으로 가져야 할 것은 2번째, 바로 여유입니다. 아니, 이별한 마당에 무슨 여유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하루라도 이 사람을 빨리 붙잡지 않으면 영영 나에게서 멀어질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에게 1, 2주 만에 다른 이성이 생겼다. 그럼 애초부터 상대방은 나와 만나면서 이미 다른 사람하고 좀 만나야겠다. 다른 이성을 만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제 아무리 신이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조종할 수는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 만나면서 이미 다른 이성과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진 상대를 다시 만날 필요는 없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 일단은 여유를 가지시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재회 영상 편에서 보통은 몇 주에서 몇 주 사이까지 기다리셔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달력에 X 표시 해가면서 날짜를 세면서 그렇게 보내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황별로 사람별로 그 기간이 다 다르기는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간을 가지시라는 건요, 상대방이 나에 대한 경계를 조금은 늦추고 나의 부재로 빈자리를 느끼면서 공허함을 느끼고
허전함을 느끼고 나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 시간까지 텀을 가지시라는 뜻이에요. 그 전까지는 연락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인스타 게시글이나 스토리로 쓸쓸해 보이는 사진, 나의 심경을 담은 글, 슬픈 모습 이런 거 전부 다 올리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방이 공허함을 느끼는 그 순간까지, 허전함에 도달할 때까지 나의 힘든 감정과 힘든 모습을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기다리셔야 해요.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시라는 뜻입니다. 그때가 되어야 내가 다시 연락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반갑고 궁금하고 나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때를 공략하셔야 합니다.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셔야 해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귈 당시에 힘들고 아프고 이별에 대해서만 생각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안 좋은 기억들이 서서히 희미해지게 되어 있어요. 좋았던 것만 생각나는 그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를 기다리셔야 해요. 그런데 그 전까지 계속해서 나의 슬픈 마음과 힘든 감정을 구구절절 메시지로 보내시고 전화하시고 매달리시고 그러면 상대방이 공허함을 느낄 틈이 없겠죠. 그리고 안 좋은 기억이 잊혀지고 좋았던 기억만 생각나는 그 시기가 점점 더 늦춰질 뿐이에요. 아니면은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구나. 정말 지긋지긋한 사람이구나. 이런 이미지만 굳게 각인시켜줄 뿐입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여유를 가지시고 상대방이 조금 허전함을 느낄 만한 그런 시간을 맞이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락을 시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는 바로 여유입니다. 저에게 상담 요청해주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초조해하시고 불안해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해 오세요. 당연한 거겠죠. 이별을 맞이했을 그 충격과 아픔에 불안하시고 또 초조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물론 이별이라는 게 당사자에겐 세상이 무너진 것만 같은 그런 크나큰 아픔이겠지만 정말 간절하게 재회를 원하신다면 조금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좀 더 냉정하게 상황을 되돌아보셔야 해요.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해결 방안을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감정적으로 매달리기만 한다면 상대방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더 멀리 도망갈 겁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존중과 여유 꼭 잊지 마시고요. 여전히 저는 재회를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이유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드릴 테지만 너무나 간절하게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후회가 남지 않는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여정에 제가 정말 작게나마 드릴 수 있는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100% 재회에 성공한다. 이렇게 장담을 드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금이나마 상황을 분석해서 원인을 찾고 또 그 해결 방안을 함께 고심하는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요.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안녕.